예. 광주에서 이번에 이제 그 민심의 변화가 좀 그 동아에서 좀 예. 분석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것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광주에서는 일단 민주당의 지지율이 48%가 나오고 이재명 지지도 한 41%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이재명 지지 41%가 광주에서 41%면은 좀 높은 건가요? 아니면 좀 의외로 좀 낮다라고 봐야 되나요? 뭐 많이 높진 않네요. 예. 음, 민주당 지지율 자체가 낮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48%니까 광주에서 48%라고 한다면은 꽤 좀 낮은 편에 저는 좀 들어간다고 그 봐가지고. 결론은 예. 지난번 총선 때 음, 비례 투표에서 조국당이 1등을 했고 민주당을 그렇죠. 이겼고 그다음에 음, 그 대선 직후에 벌어진 지방선거 때 보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광주, 전남, 예. 전북 이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호남에 계신 분들의 이 감정 어,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어, 옛날처럼 뭐 민주당이 무조건 찍는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예, 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실 이제 광주는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일단 뭐 그쪽을 찍는다라고 돼 있었지만 이게 또 바뀔 여지도 분명히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지를 예. 보여준 게 지난번 총선에 있어서의 비례대표 투표 결과인데 그렇죠. 조국혁신당이 거의 50% 가까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47.72%. 그걸 음,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벌어지는 재보궐, 영광공수, 곡성공수 여기에 이제 조국당이 올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국 대표는 지금 이제 월세 구해서 거기서 산다고 예, 하는데 예. 좀 어떻게 바람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근데 예. 저는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조국 대표가. 어, 그게 이제 가서 뭐 출근 인사한다. 어, 그리고 자기가 거기 살면서 뭔가 보여준다. 근데 그런 거는 예. 이제 낡은 정치적인 술책이에요. 술책이다. 거기 원래 살던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월세 찍어도 그렇죠. 그럼 끝나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음, 자기 뭔가 뭐 동영상 만들어 놓고 사진 찍고 그 얘긴데 음, 물론 영광군수나 곡성군수 선거를 이기면 호남에서 발판을 확실하게 굳힌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음. 이거는 군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잖아요. 중앙당이 올인해서 할 만한 성격의 선거인가도 애매하고 어, 그다음에 이게 한 명 뽑는 거잖아요. 한 그렇죠. 명 뽑는 건데 그럼 민주당이랑 그럼 결론은 호남을 놓고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 태세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음, 적어도 호남민들에게. 음, 그는 전혀 호남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거란 말이에요. 음. 분열이잖아요, 분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서 서로 민주당이랑 어, 뭐 얘기를 잘 하든지 해서 갔어야 되는 건데 박지원 의원은 어.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지민 한번. 비조 뭐 얘기하면서. 예. 근데 이제 조국 대표는 본인이 급하고 자기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말 안 듣죠. 그래서 네. 민주당 사정 물론 지금 저희가 지지율 앞에 있자 이거 어떡하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있다 해서 많이 이제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는 위축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음. 관심이 안 가서 그렇지 민주당 사정도 야권 사정도 굉장히 복잡하다. 야권 상도 좋지 굉장히 않은. 복잡하다. 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도 그때 조국이 이번에 그 광주에 그 재보궐선거 나가는 것도 그쪽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고 김남국도 사실 그렇게 막 그 대놓고 그렇죠. 비판했었습니다. 남국이는 그냥 조국 그 사진 베개 밑에 놓고 기도까지 했던 그 양반인데 그 사람조차도 조국에 대해서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월세까지 내가지고 그 지역을 꼭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 그 군수 그것까지 신경 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매달린다라는 건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이거 말고는 보여줄 만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정치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없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지금 것 같아요. 국회가 22대 국회가 열린 지가 거의 넉 달이 다 돼가요. 네. 자, 조국당이 12석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지역구는 없지만 비례로 12석. 그리고 당수가 조국이에요. 음. 그럼 이제 뭐라도 좀 할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자,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이고 어. 막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예, 망했습니다. 네. 조국당 의원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어. 그 정도 기억납니다. 뭐 대통령 선물 거절할 때 한 번 나오고 뭐 그런 건 기억이 나. 근데 이제 활약상이 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정치를 생각하시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검찰이나 이런 데 있었던 막 몰려가지고 징계당하고 그렇죠. 하셨던 분들이 대거 들어오니까 네.
국회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면 안 그러니까 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지는 달았는데 어.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맨날 그 대통령 탄핵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얘기가. 보세요. 네. 자 거기 이제 대변인 하다가 이제 음. 배지단 신장식 의원 신장식.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은 이제 라디오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막 뭐 센 발언 했는데 신장식 의원으로서의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어. 없어요. 박은정 의원이 좀 몇 마디 한 건 있죠 법사위에서. 네. 어. 그 나머지 뭐 차규근 어. 뭐 이런 사람 기억이 안 나. 김준형 어. 그 국립외교원장 했던 사람. 그 어. 사람 선물 거절 난 거절 그것만 할 때 나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선물 거절할 때만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어. 그 가수 리아 씨도 거기. 리아 씨는 진짜 비례잖아. 뭐 하죠? 몰라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리아 씨는 진짜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우리 당 막 어. 지원 유세하고 그러던 어. 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리아 씨가 네. 아 보수적이었군요. 네. 모르겠어 나는 그 당의 정체를. 그러니까 어. 급조해서 선거 바람 타고 뭐 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네네네.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도 없었겠죠. 비례 거기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도 보면은 뭐 김보엽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주고 공천을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거기도 사정이 복잡해 들어보니까. 사실 뭐 다 복잡하죠. 다 복잡하죠. 네.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개인으로 봤었을 때 41%고 조국은 11%고 한동훈 대표가 8%입니다. 네, 호남에서. 네, 이게 좀 한동훈 대표 의외로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더 나올 여지도 정도면? 있어요. 제가 볼 때. 오. 조국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당 지지율이 지금 14% 나오지 않았나요? 호남에서 맞습니다. 네, 14%. 나왔죠. 14% 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 유권자가 되신 분들, 젊은 분들이 국민의힘 보수를 바라본 시각이 과거 무슨 전두환 정권을 바라보던 분들의 시각과는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충분히 호남에 계신 분들에게 다가갈 여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저희의 간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성과, 진심을 보여주는 그런 걸 통해서 영역을 넓힐 수 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지금 보면은 월세 살러 내려가고 이런 거 쇼잖아. 그렇죠, 쇼죠. 이거는 진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출퇴근을 하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진정성이 있지. 그렇죠, 그게 훨씬 힘들죠. 주말에 내려오고 때 될 때 내려오고 이게 낫지. 아니 세상에 월세를 산다는 그건 한 달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쵸, 웃긴 그쵸. 얘기 아니에요, 그게 더?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못하겠어. 호남살이라 그러더라고요. 호남살이.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 감성인가요? 이런 게 통하나요? 아니에요. 이거 안 그 통하나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 그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이제 지지 정당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오글거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영광 곡성에 살았다고 그렇죠. 월세살이를 하냐고 거기서 그냥 자기 집 살다가 차 타고 내려오고 KTX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안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의 감성도 아니고 그냥 조국 혼자의 감성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정치 안 해봤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 안 좋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겠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 분명히 좀 인식의 변화도 있는 게 문재인에 대한 지금 이제 수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 전 대통령이 그때 이 전 대통령을 잡아넣지 않았어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런 사단을 맹근 거 아닌가 벼요. 어찌됐건 그 사위라는 사람이 항공사 취직한 것은 좀의 껄쩍지근하기는 허요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건 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광주 분들이 됐거나 호남 분들이 됐거나 분명히 일단 이 문재인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가지고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독재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이상한 건 있다고 느끼시는 그렇죠. 거예요.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은 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다만 그 정도와 어떤 방식,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네. 누가 봐도 그 사이가 뭐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거길 가고 근데 그거 취직시켜준 사람은 갑자기 어디를 갔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아까 전에 이제 그 주민분의 표현처럼
이게 뭐죠? 껄쩍지근. 껄쩍지근하다라는 게 쪼매 껄쩍지근하다라는 걸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솔찬이 껄쩍지근한 겁니다. 그거는 또 무슨 표현이지? 호남 사투리 솔찬이. 솔찬이 응. 솔찬이가 솔직히 매우. 매우 잘하시네요. 이제 외가가. 그러세요? 솔찬이라는 말도 또 배워갑니다. 그래서 광주 분들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조국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어쨌거나 15% 정도 나오니까 절대로 저희가 세대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광주는 포기 이렇게 하고 가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 생각하신 것도 저희가 많이 그분들 생각을 읽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광주에는 왜 백화점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종합 쇼핑몰 예, 이런 거 없고 도대체 왜 광주에 쇼핑몰이 뭐 이렇고 쇼핑하러 뭐 대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광주에는 왜 뭐가 없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느끼는 생활의 불편함인데 정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세게 얘기를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그 안 좋은 거를 풀어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호남으로 저희는 계속 가야 돼요. 네, 계속 가야죠. 맞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저희가 호남 분들의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럼요. 그게 당연한 얘기고요.